이젠 울지 않을래. 노경여. 경북 점자도서관 제11회 마음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창작 수필 당선작. 나는 울었네. 몸이 아파 울었고 어려운 생활이 서러워서 울었다. 눈물도 말라버리고 몸도 말라버린 잠은 왜 오지 않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늘 아팠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지내셨다. 자연스럽게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지만 잦은 병치레는 내 삶을 괴롭혔다. 한창 밥맛이 좋을 나이에도 겨우 몇 숟갈만 먹을 수 있었고 한여름에도 추위에 떨었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지 궁금했지만 어린 나이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원인도 모르는 병 때문에 늘 아팠던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작고 왜소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 적응해 갈수록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괴로웠다. 밤새도록 열에 시달리고 몸이 떨려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아픈 몸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어 늘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함께 어린 시절 겪었던 병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정밀검사 결과 나는 심장과 대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대동맥염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힐 듯 했다. 게다가 눈에 포도막염이 진행되어 시야가 흐릿해지고 앞으로 심장수술과 시력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절망감에 휩싸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술대 위에서 차가운 메스를 느끼며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분명히 오진일 거야. 곧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술 후 거짓말처럼 편안해졌지만 포도막염 때문에 왼쪽 눈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몸도 아프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학교에 갈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책하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친구와 함께 무작정 집을 나왔다. 우연히 찾아간 소개소에서 안양의 작은 양말 공장에 취직했고 돈을 벌어 학원에 다니며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공장은 문을 닫았고 새로 취직한 공장은 큰 화재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것 같았다. 눈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왼쪽 눈은 실명하고 말았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 하늘을 향해 절규했지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남은 오른쪽 눈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열심히 다녔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나갔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나는 더욱 강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졌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남은 눈으로 세상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되었다. 29. 30을 턱 밑에 둔 어느 늦가을. 동네 언니의 소개로 만난 그와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과 묵묵한 헌신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왼쪽 눈 실명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그는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오른쪽 눈마저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그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굳건한 지지 덕분에 나는 용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아이까지 생기면서 우리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픈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달래며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미소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보이지 않아 직접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냈다. 아이가 어린이집과 학교를 혼자 다녀야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를 위해선 희생할 수 있었다. 나는 강해졌다. 처음에는 힘든 현실에 좌절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용기를 냈고 삶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세상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눈 수술은 오히려 시력을 악화시켰고 이어 찾아온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은 심장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겹쳐 닥치는 걸까?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올 때마다 사랑하는 딸은 나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고 딸의 따뜻한 위로가 그 암흑 속에서 유일한 빛과 같았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다. 아픈 몸으로는 딸에게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하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 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어색했지만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아픔의 고통을 날려보냈고 시와 수필을 쓰면서 원망도 한탄도 눈물도 잊고 지내며 즐거움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 딸에게 훌륭한 엄마이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더욱 강해졌고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제 나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었다. 비록 몸은 아프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차다. 딸과 함께 웃고 울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 지난 일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는 울지 않겠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나를 잊게 했다. 나는 마치 드라마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처럼 힘차게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이겨나갈 것이다. 이상으로 경북 점자도서관 제11회 마음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창작 수필 당선작 이젠 울지 않을래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